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 집회가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50만, 전국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주최 측 추산으로 이제 25만, 경찰 추산 7만 돼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서 지금 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6시 반 정도 되면 지금보다 이제 훨씬 조금 더 이제 오늘 인파의 그 피크가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당초 예상보다 예. 많이 모인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 대규모 집회, 그러니까 징검다리 집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친박에서 국민 그 뜻과 정면으로 역행해서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무슨 LCT에 대한 엄정 수사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이 정도까지 모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성나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0만 명 넘어갈 듯 싶습니다. 네. 청와대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난주 이번 주 반격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된 집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갤럽 조사 같은 경우 갤럽의 조사가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에 예. 3주 연속 5%대 지지율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의 기법으로 보면 표본 오차를 고려할 때는 사실상 0%일 수도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100만 명이 나와서 분노를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도리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 뭐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뭐 트럼프 미국 당선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단을 파견한다든가 그리고 내치에 있어서도 차관들을 임명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검찰에게 LCT 조사를 강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네. 측면에서 국민들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읽고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분노가 표출이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징검다리로 사실은 이 100만 넘는 시위를 계속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을 정말로 청와대나 또 집권여당 또 여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깊게 좀 이를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은 말이죠. 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대거 집회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자, 나왔고 실제로 화면, 네. 예, 4분 할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물론 이 외에도 뭐 최대 뭐 100곳이 넘는 곳에서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4곳을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험생들까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나온 거는 최순실 정유라 그 모녀의 부정 입학 특혜 논란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도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교복 입은 학생들이 나오는 건 4.19 때 지금 그 김주열 그 학생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광화문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보면 이제 이게 나라냐 하는 그 피켓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라는요, 북한 같은 나라도 나라거든요, 사실. 예. 그때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외칠 때 그 나라는요,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권 그 최순실 일당이 이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신 시대에도 있기 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태들이 벌어짐으로써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어떤 규탄, 심판 이게 지금 뭐 촛불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도 또 연대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여기도 또 의혹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든가 이 수능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 특히 고2, 고3 때는 부모들이 모든 일을 제치고 나서 밤에도 다 챙기느라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 고난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도 나중에 취업이 안 돼서 고통을 받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뭐 입시를 보면 거의 뭐 반에서
맨 마지막 자리를 했고요. 성적표를 본다면 20위안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 한두 개 뭐 빼놓고는 다 가고 그 아래 뭐 양이라든가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대학을 간다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고 학사 부정이 있었다. 지금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연세대 출신인데요. 예. 연세대 출신도 굉장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입시 부정이 일어난다. 전체로 과거 뭐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뭐 저는 제 모교지만 교육부 전부 진짜 특별한 감사를 보내서 그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처벌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다면 앞으로 입시라든가 이 학교 일선 학교의 현장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정치권은 이제 뭐 아직까지 네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 아직까지 뭐 뚜렷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야권은 지도부를 비롯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모두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당에서는 뭐 일부 비박계 의원 중심으로 촛불 집회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오늘 이제 촛불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야권 지도부는요, 내일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 시국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내려오라는 건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할 마음이 털끝만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방법은 뭡니까? 그 청와대까지 쳐들어가고 물리적으로 끌어낼 겁니까? 그건 아니라면은 네. 결국 주어진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더군다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야삼당이 일단 의견을 모아서 신속한 탄핵 추진 이거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암만 물러나라 할지라도 외쳐도 뭐 김종필 총리 말대로 하면 100만 아니라 뭐 500만? 5천만이 모여도 네. 안 된다는데 그럼 뭐 이거 청와대 쳐들어갖고 억지로 끌어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네.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검찰에서 이제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 수사를 했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이 검찰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이번 전국 향방을 가름하는 어떤 방향점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적힐 것인가 아니면 공모를 했다라는 네. 내용이 적힐 것인가 그 부분이 관심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검찰발 소식들을 보면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네. 증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의 태블릿 PC라든가 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비망록, 메모장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아주 상세한 대통령의 지시와 공모의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김영한 수석의 그 비망록이라든가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확인하는 절차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롯데에 대해서 70억 스포츠 재단을 건립하는데 70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70억을 롯데에서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장에서 공모를 했던 부분에서는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 혐의가 적용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실은 공소장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헌법 84조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는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요 임기가 끝나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임기 끝난과 동시에 재판정에 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소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상 소추가 있고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는 안 되는 거니까 65조에 따른 탄핵 소추를 해야 되고 야당이 분명히 해야 될 거는요. 탄핵이냐 무슨 즉각 퇴진이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워터게이트의 닉슨도요.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그 최종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그 순간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탄핵 추진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현실적으로 압박을 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4분할 화면 약간 보시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한 30만 명 가까운 추세 측 추산, 경찰 추산 7만 명 가량의 집회 참가자들이 본 행사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이 돼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행사가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뒤에 7시 반부터 행진할 예정이고요. 네. 부산은 지금 한 6천 명 정도 네. 지금 참석을 네. 해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대구와 광주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고요. 광주는 뭐 3만 명, 우리 저 취재 기자 말로는 한 10만 명 가까이 이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대구에서도 네. 지금 5천 명 가량 뭐 이상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심정일까요? 아, 저거는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크죠. 숫자를 떠나서 말이에요. 대구 저 한복판에 네. 저렇게 대규모 시위 집회가 열린다는 거는요. 거의 이제 대구도 말이에요.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보면 5%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다 5%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요번 그 집회의 특징은 말이에요. 남녀노소, 지역, 또 보수 진보 이념을 넘어섰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오늘 말이에요. 서울역에서 박사모들이 주최한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자리에서 YTN 측에 정중히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다 이 표현은 조금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자칭 보수인데 그 친박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만 보수인 척 보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은 어떤 공사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사입이 아닙니까? 사입이 보수 가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이 뭐 보수의 대표성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면요. 저 촛불 집회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을 무슨 보수단체 맞불 집회는요, 이게 마치 보협 뭐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더 청와대 측에서 은근히 바라는 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친박의 그 대표적인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은 이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러면서 이 시간에 촛불 들고 나온 시민들의 어떤 의미라 행동의 의미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민심을 자극한 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사실상 모멸하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현장에 나오신 분, 저도 집회 그 현장에서 갔었고 지난번에도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정말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린아이부터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 과거에는 분명히 박 대통령을 지지했을 그런 분들까지도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거든요. 그 촛불은 결국은 국민의 촛불이지 어떤 뭐 진보 진영의 촛불이라든가 야권의 촛불은 아니거든요. 그런 국민적인 이 분노를 담은 민심에 대해서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에 대한 결례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발언은 도리어 박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든 그런 발언이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분당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있고 뭐 나타나듯이 대구나 부산 과거에 새누리당이 정치적 고향이었던 곳에서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과거 박 대통령의 지난 거의 4년 가까운 국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그 국정 비선 실세한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견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진정으로 참여력을 쓰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 시간에 뭐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박 대통령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진정한 보수라면 이때는
참여와 반성을 담아서 국민들께 앞으로 정말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여론몰이다, 인민재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또 정호원 전 총리, 이 박근혜 정부 첫 총리였죠. 정호원 전 총리는 마녀 사냥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 친박계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다시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말이에요. 그 많은 국민들 90%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지지자도 있고 야당 지지자도 있어요. 근데 원래 야당 지지나 뭐 진보 성향인 사람들은요. 요번 사태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요. 배신감은 안 느낍니다. 왜? 네. 박근혜 대통령을요. 찍어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믿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배신감까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여당 지지자들 또 보수 이 친구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요 진보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배신감이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정현 대표, 뭐 정홍원 전 총리 이분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 보수라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국가의 기본,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고 어떤 특정 개인만 오로지 그냥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못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서울에서만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세 번째까지 지난번에 이제 100만 명이 모였을 때도 이제 평화적으로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아무쪼록 이제 주최 측도 이제 평화적인 집회가 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겠죠? 저는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법원이 이 행진에 대해서 경찰에 내렸던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평화롭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도록 한 그런 의미가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했다는 점을 감안했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최 측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공언하고 있고 오늘 모인 서울역에 모인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 우리 신원님 표현에 따르면 친박단체의 경우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찰에 제지하면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평화적인 집회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추미애 그 대표가 계엄령 발언해갖고 호되게 여러 그 비판을 받았지만 네. 오늘 만약에 집회가요 평화적으로 유혈 사태 없이 마무리된다면 이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한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실시간 판단하시는군요. 검색순위 1위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엄령을 왜 한대? 이렇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대. 이런 것들이 그냥 쫙 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다중의 군중 심리를 억제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방 주사를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약간 공당의 대표로서는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런 비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더 확인되고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뭐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상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원로들이 이 계엄령에 관한 언급을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정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도 보수단체 분들이 모여서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계엄령 이런 상황에서는 계엄령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계엄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말 만일의 경우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헌법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말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제 절반 이상 이제 찬성을 얻어야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구도기 때문에 안 아니 되는 일단은 거죠. 계엄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내릴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 즉시 즉시 국회에 알려야 통보를 해야 되니까요. 되고요. 예. 국회에서 과반수로 예.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계엄령을 되니까요. 즉각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 비상계엄이 19번 그리고 경비계엄이 7번 총 26번의 계엄이 우리 역사에 있었거든요. 예.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틀이긴 한데 현재 우리 국민의 이렇게 평화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계엄령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예, 예.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 초에 또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다가 다시 이제 뒤집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야권 공조에 약간 삐걱거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야 3당 대표가 그제 회동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한 목소리로 내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응법에서는 또 여전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현실적인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3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지향점, 목표, 색깔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 구도에서도 이 의석 분포라든가 전국에서 운신의 폭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은 야권 공조를 하지 않은 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아마 전국에서 제1야당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의 네.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야권 공조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 잡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야권이 새로운 틀들을 가져간다. 더군다나 내일은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또 회의를 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들을 저는 제시할 걸로 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야권에서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 야권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야권의 입장이 사실은 이 상황을 만든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풀고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야권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이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선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좀 이렇게 모여 있는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모여 있는 민심을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네. 집권 여당도 이런 부분을 수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네. 광화문 광장 이제 집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이제 인파가 이제 운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엔 말이죠.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리고요. 다음 주 5번째 촛불 집회는 이제 광화문에 또 다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뭐 지난번보다 더 많은 그런 인파가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다음 주 한 주일이 상당히 그 전국에 이제 뭐 분수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수습책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긴박한 주일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쓰였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라든가 여권에서 일정한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황이 과연 그동안 반격으로 이 청와대와 또 여권 진영에서 반격 모드였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수습책으로는 주도적으로 청와대나 또는 여권에서 내놓아야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뭐 분당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직접적인 그런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공소장에 가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만일 적힐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실은 사죄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런데 3차 대국민 담화가 바로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특검 조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러면 그때 매번 또 그러면 담화를 내놓고 사과를 할 것이냐. 청와대 일단은 그 정치적 대응이 좀 주목이 되고요. 예, 그런 예.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홍국 경기대 김인 교수였고요. 신지호 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조금 전에 먼저 좀 나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